자, 우리 그러면 바울 시대의 편지들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2 항목 보겠습니다. 바울 당대의 편지들과 바울 서신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 특별히 카카오톡이나 메신저, 이메일 등에 익숙하며 자필 편지가 잊혀져가는 이 시대에 우리의 경험과 생각을 바울 서신 이해에 짜맞추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이 부분을 정확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이 부분을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지적을 하면서 언급할 사안이 제 개인적 경험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수년 전에 이제 유학을 한 7년 정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제가 이제 유학 가기 전에는 카톡이 일반화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돌아왔을 때 카톡이 일반화되어 있었고, 제가 이제 돌아오자마자 제 스승님께 이제 스마트폰이 있으니까요.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여기다 이제 길게 뭐 친애하는 교수님 뭐 평안하셨는지 하고 이렇게 쭉 길게 써서 보냈어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오케이 이렇게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네, 교수님이 나를 미워하나?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왜냐면은 나는 굉장히 예의를 차려서 이제 예를 갖춰가지고 이제 보냈는데 우리 교수님은 그냥 오케이, 뭐, 얻을 때는 또 보내면은 또 읽기만 하고 답이 없고 그래서 제가 와가지고 내가 연락을 잘못 드렸나, 뭔가 실수한 게 있는가 반성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카톡이라는 게 그렇게 보내는 거더라고요. 오히려 예의를 갖춰서 길게 글을 쓰는 게 굉장히 거추장스럽고 오히려 이 카톡에는 맞지 않는, 소위 말하면은 일종의 편지잖아요. 정보를 주고받는 거니까 이런 어떤 편지 양식에 맞지 않는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그런 어떤 악몽에서 벗어나서 서서히 이제 이 한국 사회의 카톡 문화에 젖어들 때쯤 제 후배 이제 박사님이 돌아와서 저한테 길게 이렇게 또 저처럼 똑같이 보냈길래 저는 그때를 생각해서 한 건 아니지만 저도 그냥 오케이 이렇게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 그 후배 박사님도 뭐 저와 같은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은 뭐 카톡을 좀 알다 갔을 테니까, 저보다는 유학을 늦게 갔으니까.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오늘날에는 그 사도 바울의 편지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이렇게 인사말에 이런 것을 장황하게 길게 쓰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그렇게 보인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이미 이런 어떤 카톡 문화나 이런 간단한 메시지를 보내는 문화에 익숙해졌다는 얘기인데, 예를 들면 그것이 장황하게 보이거나 혹은 장황한 것처럼 장황하게 너무 썼다 이렇게 생각이 된다면은 장황하게 쓴 것처럼 되는데, 예를 들면은 오늘날에는 그렇게 쓰면 그것이 오히려 더 읽기 싫게 하고 뭔가 다른 의도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예를 들면 뭐 돈을 좀 뭐 이렇게 뭐죠? 뭐 이렇게 내가 카드 값을 내야 된다거나 뭐 이럴 경우에 그렇게 장황하게 쓰지, 일반적으로 그렇게 친한 사람들끼리 그렇게 안 쓰니까. 근데 우리가 그러면 사도 바울이 쓴 이 로마서나 그 외의 편지를 읽을 때 인사말이 장황하니까 우리가 역으로 투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장황한 것은 뭔가 요구하는 게 있는 거구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장황하게 쓴 거 보니까 별로 안 친한가 보다. 오늘날에는 카톡에 친한 사람들끼리는 인사 다 생략하잖아요. 그런데 고대 세계에서는 사실은 그런 어떤 모든 안부를 묻고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그 당시에 커뮤니케이션의 방식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절차를 따랐다고 우리가 이해해야 되거든요. 오히려 친분이 없는 간단한 업무를 따질 때에만 그냥 누가 누구에게 이렇게 썼지. 물론 이제 뭐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경향이 있었던 것이지, 실제로는 이렇게 수사 어구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되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과 옛날 시대의 편지 작성법이 다른데 우리가 오늘날에 갖고 있었던 이 편지 쓰기 방식이나 그런 이해가 역으로 바울 서신에게 투영될 수도 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바울 당대의 어떤 편지의 특성을 좀 알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바울 시대의 편지는 크게 세 가지 종류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는 문학 편지고요. 두 번째는 관공서 편지, 세 번째는 일상 편지로 구분이 됩니다. 자, 문학 편지는 어떤 것들이냐?
주로 문학적 유희를 위해서 작성된 편지들이에요. 그러니까 문학적으로 뭔가 좀 이렇게 뭐 좀 교제를 하기 위해서 보내는 편지인데, 그렇지 않은 편지들 중에서도 이제 문학 편지로 분류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냥 이렇게 실제 문제 갖고 이렇게 내용을 써서 보냈는데 이것이 보존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저자도 이제 우리가 조금 기억할 만한 사람이고, 그러다 보면 이것이 그냥 개인에게 보낸 편지인데, 그리고 사소한 일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낸 편지인데, 이제 이것을 두고 이제 이후의 사람들이 찾아야 될 교훈이나 어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발견된다고 이제 생각이 됐을 때 이것을 이제 보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문학적인 어떠한 문학 편지들이 이렇게 보존되는 방식으로 이제 묶음으로 이렇게 보존되어 있는 이런 편지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제 문학 편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아우구스티누스의 편지라든지 뭐 키프리아누스의 편지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이런 편지들이에요. 자, 두 번째 관공서 편지는 왕이 신하 혹은 관리들이 서로에게 보내는 편지 혹은 또 청원서 같은 것들을, 이런 것들을 이제 일반적으로 관공서 편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는 일상 편지인데요. 문학적 의도나 공문서적인 특징이 배제된 그냥 다양한 종류의 일상의 어떤 문제들을 다루는 것이 일상 편지예요. 예를 들면 뭐 청구서를 포함해서 그냥 간단한 안부를 묻는 거, 뭐 부모님과 자식들 간에 주고받는 편지,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일상 편지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편지의 종류는 저자의 목적에 따라 선택이 되었고요. 그러나 각 편지의 종류에 따라 선호되는 글쓰기 양식이 있었고, 저자들조차 그 쓰기 방식을 쉽게 무시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사실은 이 저자들조차 각 편지의 종류에 나타나는 그 특징들을 고려해서 편지를 썼어요. 그러면 여러분 결국 어떤 내용이에요? 비록 저자가 이 세 가지 종류의 편지를 선별해서 썼겠죠. 대부분은 이제 신분에 따라서 뭐 능력에 따라서 이렇게 선별을 하게 되는 상황이 있었지만, 어쨌든 이 저자가 편지를 종류를 선택했지만, 그러나 이 편지 자체가 갖고 있는 이 장르 자체가 갖고 있는 특성들과 제약들이 있었기 때문에 비록 선택은 저자가 했지만 그 편지가 갖고 있는 특성들, 어떤 제한점들에 있어서는 완전하게 자유로울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점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셔야 되죠. 바로 이 점이 약속된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까 이 그 1세기를 살아가는 사람들, 그 시대의 동일한 문화에 사는 사람들이 뭐 예를 들면 여러 가지로 약속이 돼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장르인데, 이 사람들은 따로 설명할 것이 없이 뭐 이렇게 썼으면 아 이것이 이런 편지를 쓴 거구나 이렇게 알게 된다는 거죠. 이게 일종의 이제 언어로 표현되지 않는 비언어적인 약속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져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자가 일상 편지를 쓰면서 다른 류의 어떤 내용 형식을 쓰면은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뭔가 안 맞으니까 그 내용을 왜곡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저자 입장에서도 이 부분을 고려해서 그 양식에 맞게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다. 여러분이 그 점을 아시면은 이제 편지의 종류와 그 종류로 표현되는 어떤 기법들, 이런 것을 아는 것이 또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일부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위의 세 가지 편지 종류들과 바울 서신들을 비교할 때 학자들은 종종 바울 서신이 일단의 관공서 편지적 특징을 지닌 일상 편지로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두 가지의 장르가 약간 혼합되어 있는 것처럼 돼 있다는 것처럼 이해했다는 거예요. 물론 이 당시에는 이런 일들이 자주 있었습니다. 이 견해의 의미는 바울 편지의 형식, 목회자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보내졌기에, 그러니까 바울 서신의 어떤 이 형식이 이제 형성됨에 있어서 목회자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보내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약간의 공식적인 형식이 반영되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사도가 엄청난 권위 있는 사도였잖아요. 그리고 팀을 이루었기 때문에, 특별히 또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도 관련이 있었기 때문에 일종의 권위체가 있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런 어떤 공식적인 형식이 반영됐다고 본다는 측면에서는 관공서 편지적인 내용이 좀 있고, 동시에 발신자 및 수신자 간의 여러 가지 삶의 문제 그리고 신앙의 문제들을
일상의 언어, 그러니까 신앙의 언어나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다루고 있다라는 점을 근거를 볼 때에는 일상, 다시 말해 성도들의 삶의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일상 편지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나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내는 측면에서는 관공서적으로 일정의 권위가 있는 사람이 보내는 것처럼 보냈겠지만 그 안에 있는 내용은 이제 그 일상의 문제를 다루니까 이 두 개가 약간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주장을 하는 학자가 누구냐면 스타이어 walt라는 분인데 이분은 이 바울 서신이 기본적인 내용이 공식 편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관공서 편지 같이 어떤 권위체가 보내는 공식 공문서 같은 편지다라고 이제 이해를 합니다. 뭐 그분의 책을 읽어보면은 어느 정도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요소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 저는 바울 서신을 목회를 위해 보낸 목양 편지라고 보기 때문에 일단은 외형적으로 볼 때는 다양한 특성이 있겠지만 그 종류 자체는 일상 편지에 속한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뭐 이후에 기회가 되면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우리가 바울 시대의 편지가 어땠는지를 한번 읽어봐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옥시링쿠스라는 지역에서 발견된 파피루스 편지 742번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여러분 제가 서두, 본론, 결어, 날짜, 겉봉투 주소라고 써놨는데 원래 편지에는 이런 게 없어요. 이 내용만 있는데 학자들이 이 파피루스 편지를 좀 이렇게 연구하기 위해서 나누는 것을 제가 그냥 이렇게 반영해서 번역을 한 겁니다. 이렇게 됩니다. 안타스가 파우스투스에게 진심으로 문안한다. 그러니까 편지를 보내는 사람은 안타스고요. 받는 사람은 아우스투스입니다. 그래서 문안한다 이렇게 됩니다. 본론 포루스로부터 갈대 모두를 취하라. 그리고 나에게 내가 얼마나 많은 묶음을 받았는지를 쪽지로 보내고 우리가 여행 중에 그것들을 가져갈 수 있도록 안전한 곳에 두어라. 그것들 중 일정량을 우리 친구들 중 하나에게 배달하라. 한 친구가 그것들을 나에게 안전하게 전달하게 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만약 내가 그것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다면 하고 여기가 깨져서 없어졌고요. 내가 포루스로부터 15드라크마에 1000개의 묶음을 샀다. 잊지 마라. 이런 내용입니다. 이거는 이제 뭐에 대한 거냐면 갈대에 대한 얘기고요. 여러분 이 갈대를 가지고 뭐 배도 조그만 거 만들고 뭐 바구니도 만들었지만 가장 많이 만들었던 거는 일종의 종이에요. 파피루스라는 건데 이게 이 파피루스 종이를 만들 때 썼는데 이 사람이 이걸 가지고 종이를 만들었는지 어떤 장사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 내용은 이 거래에 관련돼 있는 내용 그리고 그 거래를 좀 이렇게 안전하게 좀 지키기 위해서 그 물건들을 좀 잘 보관하라 이런 내용이죠. 자, 일상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거죠. 자, 결어로 가면 안녕 이렇게 끝납니다. 그 날짜는 카이사르 28년째 해 바우니 1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 그 당시 어떤 날짜와 관련되어 있는 거니까 뭐 우리가 꼭 알 필요는 없고요. 겉봉투 주소를 보면 네클레에서 파우스투스에게 보냈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당시에 편지를 이렇게 말아서 보냈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다 이렇게 뭐 표시를 해서 이제 이게 띄지 못하게 붙였을 거 아니에요. 왜냐면은 우리도 이렇게 봉지 그러니까 편지 봉투를 이렇게 풀로 붙여서 봉인하는 것처럼 이 당시에도 이것을 봉인했는데 말아가지고 거기다가 인장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뜯지 못하도록 조작을 못하도록 그래서 주소는 밖에다가 이렇게 썼다고 이제 알려져 있어요. 어쨌든 위에서 제시된 편지는 바울 시대의 일상 편지의 전용으로 구조에 있어서 서두, 본론, 결어의 3중 구조를 보여주고요. 아주 그 당시의 일상적인 편지 양식이에요. 그 내용에 있어서는 일상 이야기를 다룬다. 아까 제가 갈대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